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8회째인가요? 18회? 자, 형용사 배상인데, 자, 배상과 관련돼 보시면 됩니다. 자, 18회에서 1번 가시면, 행정상에서, 자, 배상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 자, 기간 지났을 때, 자, 법원은, 자, 더 이상 불법 방법 없잖아, 지금. 자, 불법 방법 없기 때문에, 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자, 맞는 질문이고, 자, 다음에서 이제 50년 발생 빈도의 빈대 우리가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 해서 보시면, 자,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 책임에서, 자, 100년 단위 홍수기 때문에, 자, 50년 발생 빈도의 비는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자, 불가항력이 아니라서 일단 배상 책임 져요, 안 져요? 자, 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다 틀렸지? 자, 3번에서 국가배상법상에서의 그 직무인데 그 직무 어디까지예요? 자, 직무의 범위는 광해설. 자, 광해설에서 자, 공법관계 중에서 권력관계하고 비권력관계까지. 자, 비권력관계까지 포함되니까 그 비권력이 뭐가 포함돼? 응? 자, 비권력관계인데 그 관련 판례 중에서 행정지도. 자, 행정지도도 비권력이 포함되지? 자, 행정지도도 비권력이 포함되니까 행정지도도 일단 자,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것은 제외되는데 행정지도도 직무 속에 포함됩니다. 자, 3번은 맞지. 자, 4번에서 국가배상법상에서 공무원 직무하고 손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관계. 자,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 자, 5번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자,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 국회가 굳이 입법했어. 자, 국회가 이제 굳이 입법한 것 같은 특수한 게 아니라면, 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치? 자, 맞는 질문이고, 일단 2번 틀렸죠? 자, 2번 질문. 자, 국가 배상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 교통신호기. 자, 교통신호기에, 자, 관리권을 위임받았잖아, 지금? 자, 위임받은, 자,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돼서 타인한테 손해 입혔을 때 일단 설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누가 잘못했어요? 이 판례에서는. 이 판례에서는 이제 그 교통신호기 관리 업무를 지방경찰청장한테 위줬지. 근데 지방경찰청장한테 위했으니까 지방경찰청장, 경찰에게 월급 주는 누구도? 국가도 책임지는 거죠, 국가도. 자, 일단은 이제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 근데 국가도 어디 포함돼요? 비용 부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 둘 다 책임집니다. 그러면 자,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다. 일단 뭐 그 틀린 건 아니야, 그렇지? 자,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거다.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이 지문상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만 하면 그냥 틀린 거지, 그렇지? 자, 이번에서 자, 관리청이 자, 하천법상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정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 개수를 완료한 하천도는 아직 개수 중일지라도 자, 개수를 완료한 부분 등에 있어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자, 계획홍수량이라든지 자, 계획홍수를 충족해서 하천 관리하고 있다면 당초부터 자, 이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일을 잘못 책정했다든지 이를 시급하게 변경할 그런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티했다는 등의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하천은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사 갖춘 거다. 일단 갖춘 거잖아, 여기서는. 자, 다음에서 자, 3번 좀 읽어보세요. 뭐 좋은 말만 써있네, 그냥. 그치? 자, 4번 가시면 국배법상에서 공공영조물이지? 자, 이 공공영조물 어디예요? 영조물은? 자, 영조물입니까? 자, 아니면 항문상 공물. 자, 공물이라서 일단 이제 공물이면 공공용물인 거야, 공용물도. 뭐 공용물이든, 자, 공용물이든 아니면 인공공물이든 아니면 자, 인공공물이든 아니면 자연공물이든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 4번에서 자, 공공영조물이라 하는 것은
일반 공중에 자료가 사용되는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공공용물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 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이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근거해서 관리하는 건데 일단 그 4번 잘 나오죠. 이때 이제 그러면 임차권이라든지 소유권, 임차권, 소유권 같은 그런 어떤 그 적법하게 관리할 때만 아니면 무단 점유여서 사실상 관리할 때도 포함되는 거지. 자, 일단 4번 틀렸죠. 답은 4번이고. 자, 3번. 손실보상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 등에 대한 현실적 침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 침해 발생해야 돼. 요 3번, 요 1번인데 어떤 지문이에요, 이거? 요 1번 지문인데 작년에 한 2번 나왔었는데 그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었어요. 작년도에. 자,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그 공유수면 매립. 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고시한 거야. 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고시했어. 고시하면 이게 이제 공유수면을 매립하니까 누굴 침해할 수 있어요? 어업면허 받은 자들. 어업면허 받은 자가 이제 침해당하겠지? 근데 어업면허 받은 자가 이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고시하면 지금 바다에 나가서 수산동식물 채취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야? 아니면 현실상 매립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가서 잡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일단 공유수면 매립 고시를 통해서는 아직은 현실적 침해당한 것은 아니지. 자, 그 혹시 고시입니까? 아니면 현실상 매립했을 때, 현실적으로 매립했을 때 그때 이제 침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지문 중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침해 발생해야 돼. 그렇죠? 자, 1번 틀렸고 2번 토지의 문화적이고 학술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상 대상 되지 않는다. 맞죠? 어떤 판례? 응? 어떤 판례? 설세도래지. 자, 그 설세도래지와 관련돼서 그 판례고. 자, 다음 가시면 3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때문에 개발 이익을 손실보상서 배제하는 것은 일단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과 관련되었고, 관련돼서 이제 일단 개발이익은 배제해야 됩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 보상 원칙에 관하지 않아요.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이 개발이익은 누구 지금 노력으로? 토지소유권자 아니면 사업시행자 노력 갖고 이제 이루어진 거라서 토지소유권자한테는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배제합니다. 배제하는데 그냥 이것은 뭐 판례상이라든지 뭐 입법률상 배제하는데 근데 이 배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응? 반대해서 이제 사업시행자, 물론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하지만, 그죠? 땅 주인들 어때? 땅 주인들 지금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응? 땅 주인들도 이제 뭐 개발이 배제하겠지만, 그죠? 땅 주인도 침해당하기 때문에, 요 개발이익을 다 배제한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애도 있어. 근데 일단 이제 우리 법하고 판례는 개발이익 배제합니다. 자, 4번에서 손실보상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 원칙이다. 그치? 맞지, 그렇죠? 물건별 개인별 보상입니다. 개인별 보상. 물건별이 아니에요. 그렇지? 자, 일단 우선 이제 개인별인데 같은 말이 뭐야? 같은 말이 개인불 또는 개별불 하면 개별불 같은 말이고. 자, 4번. 손실보상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천법상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걸리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맞죠? 우리가 이제 원칙은 해요. 원칙은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원칙은 어디야? 원칙은? 응? 원칙은 민사소송이지, 판례는. 자, 민사소송.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례 입장은 민사소송인데, 최근 들어와서 하천법이라든지, 하천법도 뭐 있어요? 하천법이라든지, 뭐 공유수면, 또는 이제 그 공익사업법상에서 예를 들면, 뭐 사업폐지, 어업손실, 농업손실 이런 것들, 그런 경우일 때는 일단 행정소송과 관련돼서는 얘가 공법관계 봅니다. 그래서 하천법하고 공익사업법은 일단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되겠지. 맞죠? 자, 2번.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이 하고, 이 법률 종속명령과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일단 여기는 이제, 여기서 법률은 어떤 거겠어? 여기서 법률은 우리가 이제 형식적 법률이지. 형식적 법률. 자, 다음. 3번에서
자, 9. 도시계획법 따른 개발제한구역이지. 그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는 합헌인데, 근데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를 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 지금. 없어서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했어. 이거 뭡니까, 이거? 나대지. 응? 나대지는 이제 나대지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됐잖아. 그 나대지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되면 종적 목적들을 쓸 수 없고, 또. 자, 또 한편 이제, 자, 또 어떤 경우가 생겨요? 자, 종적 목적들을 쓸 수 없고, 자, 또 한편 이제, 자, 또 한편 참을 수도 없잖아. 이게 수준을 초과하지? 이런 경우까지. 이런 경우까지 보상 없이 감수하는 것은 합헌이야? 위헌이야? 위헌이지. 자, 3번 틀렸죠? 자, 손실보상에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지. 이 기대이익과 영업이익은 반사이익. 반사이익이라서 이제 얘는 자, 이러한 영업이익과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맞아요. 맞는 질문이고. 자, 5번. 손실보상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손실보상법이 있다. 이런 법 없습니다. 틀렸지? 그럴싸하지만 틀린 거야. 그렇지? 2번. 손실보상 인정될 때는 자, 실질적이고 현실적 비용이 발생해야 돼. 맞고. 자, 3번. 손실보상 원인에 대해서 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협조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국가는 손실분자한테 정당보상 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지, 적법이니까. 그치? 자, 5번에서 토지수용법상에서 영업상 손실이지? 그 영업상 손실은 수용대상된 토지 건물을 이용해서 영업하다가 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생기는 직접적 손실입니다. 맞죠? 직접적 손실인지, 아까 이제 그 영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라든지, 그죠? 내가 영업해서 앞으로 얻을 이익들, 내가 앞으로 이제 영업해갖고, 장사해서 뭐 매달 한 1,000만원씩 벌 거다, 그죠? 1,000만원씩 벌까, 아니면 망할까? 모르는 거지, 그지? 그 이익은 기대이익이지, 기대이익. 자, 그래서 이제 투자한 비용이라든지 영업해서 얻을 거란 이익은 기대이익. 자, 기대이익이라서 얘는 보상 대상될 수 없어요. 일단 5번인데, 자, 5번은 1번 보시면 됩니다. 6번 문제. 자,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는 자,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에 필요한 자, 토지를 수용케 한 건데, 우리가 헌법상에서 수용 누가 해요? 헌법상에서 수용은 국가라든지 공공기관 하는 거지? 민간기관 할 수 없지? 자, 헌법상 누가 수용해요? 수용 주체 누구야? 헌법상 수용 주체 누구? 안 나와 있어. 헌법은 뭐 나와 있어? 헌법은 이게 나와 있지. 헌법 조문이잖아. 공공필요. 자, 공공필요 근거에서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이 하고, 상당보상한다, 정당보상. 정당보상한다고 해갖고, 공공필요에 근거한 공공침해 유형하고 정당보상 나와 있지. 그 수용을 누가 할 건지는 안 나와 있어. 그치? 자, 수용을 누가 할 건지 안 나와 있으니까 판례가 그러잖아. 판례가 얘기하기를 그 사업 자체가 공공필요 사업이고 정당한 보상만 해준다면 자, 민간기업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민간기업이 수용하는 것은 위헌적법. 자, 합헌이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자, 그 지문 중에서 자, 1번 가시면 민간기업에게 수용권 준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야. 그렇지? 맞고. 자, 2번에서 자,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이주 대책은 자, 생활보상과 관련돼서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상하기 위한 생활보상이다. 맞지? 생활보상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상이라서 어떻게 주라고? 자, 국가의 의무라고 배려라고. 국가의 정책 배려다. 자, 국가의 정책 배려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국가의 정책 배려인데 근데 공익사업법은요. 자,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을 해줄 수 있는 배려를 해줘야 된대. 해줘야 된다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 판례가 그러잖아. 판례가 이주대책은 뭐 생활보상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배려다 나오잖아. 이렇게 국가의 정책 배려다. 정책 배려인 것은 이것은 자, 공익사업법 법률 얘기입니까? 아니면 헌법 얘기하는 거야 지금? 헌법상에서는 정당 보상하라고 나와 있지. 헌법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헌법상에서 이주 대책까지 해주라고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책 배려인 것은 헌법 얘기하는 거, 헌법 얘기. 근데 공익사업법 어때? 공익사업법은 입법자는 해주라고 했어.
해주라 했으니까 법률사항에서는 의무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잖아. 공익사업법상에서, 공익사업법상에서 이주대책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목표다. 그쵸? 강행규정이다 나오잖아, 판례가. 그치? 자, 그래서 아까 정책 배려라는 것은 법률 얘기, 헌법 얘기. 자, 강행목표는 법률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일단 6번에 2번은 지금. 6번에 2번이지? 거기서 이제 이주대책은 자, 생활보상 일환이다. 맞지? 자, 다음 3번에서 토지 소유권자의 보상금 증감이지. 보상금 증감에 대한 소송입니다. 뭐겠어 이거? 보상금 증감 소송이지. 무슨 소송? 어떤 당사자? 형식적 당사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지.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데 이때 누가 피고예요? 응? 당사자가. 행정전피가 아니잖아. 응? 행정전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6번에 3번 가시면 거기서 6번에 3번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야 아니면 사업시행자하고 자, 토지소유권자,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권자 피고입니다. 자, 3번 틀렸고, 자, 4번 공익사업법. 자, 공익사업법상에서 이제 협의에 따른 우리가 보상금인데 그 보상금은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자, 또 한편 이제 수용자액을 당시 가격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자, 근데 그 다음 질문 뭐야? 그 다음 질문은 나중에 이제 수용당했잖아. 수용과 사용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응?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치? 자, 7번. 자, 다음 손실 보상 중에서 적절한 것은 1번. 지상물인 건물은 자,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건물이 아니면 보상 안 된다? 우리가 보상은 건물 자체가 적법 필요 없어. 그렇지? 자, 무허가 건물도 일단 보상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 보상이 안 될 때가 있지. 언제? 응? 언제 안 돼? 응? 합법화될 수 없다든지 거래 객체될 수 없어. 자, 그런 경우 안 됩니다. 자, 2번.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가 현실에서 발생해야 돼. 자, 틀렸지? 자, 3번. 헌법 제23조에서 침해 유형이지. 그 침해 유형이 뭐 들어있어요? 우리 헌법은? 자, 침해 유형이 뭐 있었어? 응? 자, 수용만 사용 제한까지. 그래서 자,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이하고 상당 보상, 정당 보상. 정당 보상 의미는 완전 보상. 그렇지? 자, 4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자, 종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자, 또는 이제 더 이상 법정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없는 경우에도 자, 토지 소유권자가 수인할 사회적 제약을 넘는 걸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지. 자, 4번 틀렸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답은 3번이죠. 자, 8번. 판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에서의 일반 재산은 민사계약이지. 맞지? 근데 이 대부분은 일반 그 처분 아니고 계약, 사무상 계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일반 재산을 대부했는데 얘가 대부를 안 내. 자, 대부를 안 돼서 징수하지. 그 징수할 때 뭐로 해요? 민사소송으로? 아니면 징수할 때는 강제징수로 합니다. 얘는. 자, 2번. 자, 지방재정법상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어디에 해당해? 특허라서, 자, 특허다. 맞지? 자, 3번. 하천법상에서, 그렇죠? 하천법상에서 하천구역이지, 아까. 하천구역과 관련된 보상 청구권은, 자, 당사자 소송이라서 공법관계다. 맞지? 자, 4번에서, 자,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이지? 자, 이 협의취득하고 같은 말이 뭐야? 응? 보상합의. 그래서 공법상 계약관계의 판례는 사법상 계약관계지. 틀렸지? 자, 9번. 자,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보상 원칙인데, 우리가 보상 원칙 뭡니까? 보상 원칙은 사용자, 자,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이지? 현금 보상 원칙이고, 자,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현금 보상할 때도 뭐가 원칙이야? 선불, 일시불, 개별불이 원칙이지. 그치? 자, 1번. 자, 공익사업법상에서 자, 이제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있는 이분, 자, 손실은 누가 보상한다?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맞지? 2번.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시행 지역의 보상식이 달리하는 동일한 소유의 땅이 여러 개 있어. 그때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응? 이거 보겠어요. 원칙 예외인데 일괄 보상이지. 요 일괄 보상은 뭐가 있으면 돼? 요거 하면 돼. 요거 하는 거지. 원칙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다음 3번. 재결과 수용 당시의 가격 기준이고 토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지? 4번. 4번 뭐냐면 4번 뭡니까?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지. 그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게 한 개 땅인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한 개의 땅, 한 개의 땅 중에서 지금 전부 수용당했어? 일부 수용당했어? 일부 수용당했어. 이렇게 일부. 일부 수용당했지 지금? 근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손실보상금이 만약에 1억이다 1억인 거야 지금. 그치? 근데 한 개의 땅 중에서 일부는 수용 안 당했어. 그쵸? 수용 안 당했지. 얘 가치는요, 얘가 이제 7천만 원, 지금 7천만 원 얘가 이제, 지금 객관적 가치 7천만 원인데, 근데 뭐 한 거야? 국가가 이제 요 일부 땅 수용했잖아, 이렇게. 요 일부 땅 수용해갖고, 여기다 공사업 한 거야. 공사업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국가가 도로를 설치했어요, 도로를 이렇게. 도로 설치했지. 과거에는 요 땅에 도로 없었잖아? 지금은 도로가 생겼잖아. 그래서 뭐 한 거야, 이제? 이 땅 가치가 올라갔어, 그쵸? 올라갔어,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1억이야. 1억이라서 이제 가치가 3천 올라갔어. 3천만 원 올라갔지. 그치? 요 이익을 뺄 거냐고, 지금. 응? 공사업 때문에 가치 올라갔잖아. 이걸 빼라고? 빼지 말라고. 상계 금지, 빼지 말라고. 여기서 빼지 말라고. 응? 어때? 여기서 빼버리면요. 보상금이 적어주잖아. 그치? 빼지 말라고. 이것이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지? 하지 말라고. 읽어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해당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잔여지 가치가 증가했잖아. 잔여지 가치가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익을 고취득과 사용 때문에 발생한 이익 손실과 상기할 수 없다. 응? 그렇지? 그래서 손실에서 그 이익을 빼지 말라고.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사업시행 이익의 상계 금지. 상계 금지.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어디겠어요? 3번. 10번에서 행정상 보상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 징역쟁의를 할 수 없다 나오는데 이게 보면요. 이게 그 공익사업법이야. 거기 가면은 원래는 당사자 신청한 대로 보상해 줍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조문상에서 몇 가지 경우는 신청 안 해도, 그렇죠? 안 해도 그냥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으로 이제 징역할 수 있는 게 있어. 그 징역재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징역재결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 조문이 있는데 그런 것과 내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우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 안 그래요? 너무 오버했어 지금. 오버해서 낸 거고, 그치? 그렇잖아. 우리가 좀 수험생이지. 전문가 아니잖아요?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조문이야, 조문. 응? 징역 재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런 거가 다 하려고 하면요, 진짜 공부 한 10년 해야 돼, 그치? 안 그래?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아까 이제 공익사업법,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조문 자체를. 안 그래? 다음, 2번에서 공공용물이지? 공공용물 등에 관해서 적법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 사람들이 일반 사용이 정도에 비해서 제한받게 된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특별 사용이 제한됐습니까? 일반 사용이 제한됐을 때는 보상 안 해줘, 이거. 특별한 손실이 아닙니다. 특별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준다. 보상 안 해주겠다.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거라니까, 이제. 생각해봐. 만약에 제가 해운대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가서 맨날 수영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부산시가 저 해운대 개발하겠대. 그래서 저한테 한 달 동안 수영하지 말해. 그죠? 나한테 보상해줘야 돼? 특별 사용, 일반 사용. 일반 사용이지. 보상 안 해줘, 이거.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일반 사용 아니야? 일반 사용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해운대 그 바다에 제가 어장했어. 제가 어장했어서 제가 어메 갖고 있어, 어메다. 일반 사용이야? 특별 사용이야? 그치? 특별 사용이지, 그때 보상해줘야지. 그렇겠지? 여기는 특별 사용, 일반 사용. 일반 사용이라서 보상 안 해줘요, 여기는. 그치? 뭔지 아시겠죠? 다음. 3번에서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돼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건설 취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당사자를 본 거 있잖아. 아까 뭐 있었어? 하천법이라든지 공인사업법, 그렇지? 자, 4번. 헌법재판소는 자, 이제 아까 나대지와 관련돼서 뭐 개발 제한 규칙 정했을 때 보상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 자, 위헌인데 근데 여기서 단순 위헌 내렸어. 아니면 자, 국회가 보상 조항을 줄 때까지는 현 상태 유지해 줘야 돼.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단순 위헌 결정 아니면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있죠. 자, 4번은 맞죠? 1번 틀렸고. 자, 11번. 이주 대책 중에서 자, 옳은 것은 자, 1번.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이주 대책 대상자는 구체적인 분양권이 생긴다? 이 분양권 언제 생겨요? 응? 언제 생겨 이거? 이주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아니지. 순서 생각해봐. 순서는요. 이주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뭐 해줘? 이제 공고에서 알려줘. 이렇게? 알려주지.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지소유권자가 나를 사업시행자로 정해달라고 신청해야 되는 거야. 신청해서 사업시행자 뭐 했을 때? 확인결정시. 응? 확인결정시. 그 확인결정시에 생기는 거지, 그것은. 그치? 자, 분양권은, 구체적 분양권은 확인결정시에 생기기 때문에 11번, 자, 그 11번에서 2번인데, 일단 11번 1번이지? 그 11번에서 1번은, 자, 수립하기 전에는 분양권 생기지 않아. 그치? 틀렸지? 11번. 11번에서 2번 가봐, 이제. 2번 가시면, 이주대책이지?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 재량이다. 그치? 아까 이제, 이주대책과 관련돼서 이제 헌법상에서 어때요? 헌법상에서 이주대책은 일단 입법적 재량을 분판하고 있잖아. 그치? 다음에서 이제, 자, 세입자를 이주대책에서 제외한 거잖아. 이것은 평등권과 재산권 심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자, 생각해봐. 세입자가 포함돼야 됩니까? 세입자를 왜 포함시키고 대체 제외했죠? 세입자한테 집을 줘? 땡자분에 집이 생기고 뭐,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얘한테 뭘 주는 거야? 주거유전비, 그죠? 자, 주거유전비, 이사비 주는 거지, 세입자한테, 세입자가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공익사업법상에서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에 주거용 건축물로, 자, 불법 용도 변경된 경우는 이때는 이제 이주대책 대상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됩니까?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공익사업이잖아, 이게. 자, 요 4번은 뭐 총론 파트 잘 안 나오는 거고, 이거 원래가 이제가 그 강론 파트 얘기인데, 원래가. 그래서 공익사업이자 아까 그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고시전이냐, 전. 그 고시전에 있었던 건물이지, 그 고시전 건물이 이제 보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무슨 얘기냐면, 국가 측에서 뭐 합니까? 국가 측에서 공익사업 하잖아, 이렇게. 자, 공익사업 한다고 해서 이제 사업인정 고시합니다. 그치? 근데 그 사업인정 고시하면 뭐 합니까, 이제? 요 지역에다가, 요 지역을 뭐 뉴타운 개발해야겠대? 자, 뉴타운 개발해갖고 신도시 있겠대, 여기다가. 그치?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인정 하잖아, 이렇게? 사업인정 하면 과거에 뭐 있었어, 과거에? 자, 예전에 뭐 했었어요? 예전에 아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응? 뭐 지금만 안 하는데, 과거 한 것은 쪼개기라고 해갖고, 막 집을 막 쪼개는 거야, 이제, 막 지금? 한 개 집 있지? 응? 한 개 집이 있는데 뭐 합니까? 공사에서 막 쪼개는 거야, 이제. 쪼개기 해서 만약에 이 건물이 보니까 저 250평방미터야? 면적이 지금? 그치? 근데 뭐 하는 거야? 근데 뭐 60평방미터? 60평방미터 아파트를 주겠대. 60평방미터마다 아파트 하나씩 주겠대? 뭐 합니까, 이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하나밖에 못 받잖아. 뭐 한다고, 이제? 쪼개는 거지, 막, 그치? 그랬잖아. 그래서 과거 쪼개기 많이 했어, 쪼개기 해서 뭐 합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 다, 자기 친척들 다 유전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씩 받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한 게,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안 그래요? 지금도 어때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투기해야 돼서.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닌 것 같잖아, 지금. 안 그래요?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바보된 느낌 들잖아. 바보된 느낌 막, 그치?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쪼개기 많이 한 거야, 이걸. 그래서 그 쪼개기를 방지하려고 뭐 한 거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이 고시 전이야. 고시 전에 지어진 건물은 보상해줘, 이렇게. 그치? 근데 고시 이후에, 그죠? 고시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치?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이제 4번 가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잖아, 이게.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었어.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근데 뭐 한 거야? 그 후에 고시한 다음에 그 건물이 주거용 바뀌었다는 거지.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자, 주거용 건축물 될 수 없다는 거지, 이제. 보상하겠다. 이거 편법이다, 이거. 편법이라서 보상 못 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2번이 옳겠죠. 다음, 자, 12번. 자,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자, 옳은 건데, 동일한, 자,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했을 때, 잔여지를, 자,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 할지라도, 이 잔여지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나오는데, 일단 거기서, 그쵸? 1번은 맞아요. 응? 이게 이제 판례인데, 그 판례에서, 자, 동일한 토지 소유권자의 한 개 토지, 일단 토지지? 한 개 토지인데, 이게 이제 취득한 건데, 그 중에서 전부 취득했어? 일부 취득했어? 일부 취득했지? 그치? 근데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더라, 감소하는데, 잔여지를 쓸 수 있어, 종래 목적도로. 다시 말하면, 얘가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얘가, 토지가 있어, 토지가. 그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일부를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 토지 일부를 종래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쓸 수 있다. 그치? 근데 뭐 대지를 일부 수용했지, 이렇게. 근데 나머지 대지 갖고도 집을 줄 수 있어. 그치? 나는, 근데 보세요. 저는요, 자, 이 넓은 대지에다가 저는 정원도 갖고 막 하고 싶어, 지금. 그러고 싶은데 어때요, 이제. 잔여지 딱, 자, 수용당하니까 정원이 있어, 집만 탈랑했어. 집만 탈랑칠 수 있어, 이렇게. 안 그래? 그런 경우라면 그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을 때는 이때 이 땅을 종래 목적으로 쓸 수 있을지라도 어때요?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고, 그렇죠? 안 그래? 그래서 종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불가능할 거야. 가능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했죠.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보상해줘야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 문제가, 그렇지? 자, 이런 질문은 지가 나왔던 질문이 아니야,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작년 실급 문제잖아, 지방제 실급 문제. 작년 실급 문제하고 올해 변호사 시 문제는 무시가 안 돼, 그지? 무시해야 돼, 존중해줘야 돼, 걔네들. 존중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서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수용 청구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잔여지 수용 청구 등에 대해서 재결 절차를 거쳤을 때는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치? 이런 경우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2번에서 잔여지 수용 청구 등에 대해서 재결 절차를 거쳤죠? 거쳤을 때, 이때 이제 곧바로 이제 사업 시행자 상대로 해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인데 여기서는요, 일단 그 잔여지 수용 청구라고 해서 잔여지 수용 청구, 이거 확장 수용이라고 해서 그 확장 수용 있지. 거기서 이제 잔여지라든지 또는 이제 완전 수용 있지, 완전 수용. 그 완전 수용에서 뭐 있었어요? 완전 수용에서 이제 그 땅을 국가가 3년 동안 사용할 거야. 3년 동안 사용할 건데, 만약에 이제 3년 동안 사용할 거면 그 당사자 뭘 청구해?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사가라, 너가. 하면서 청구하겠지? 그렇잖아. 응? 이거 확장 수용이지. 그치? 그 확장 수용은, 이게 성격이 뭡니까? 성격 형성권이지. 사가면 그냥. 사가는 거야. 그치? 저런 경우라면 재결절차 거쳐야 되는 거야, 안 거쳐도? 재결절차 안 거쳐도 그냥 보상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뭐 재결절차 거친 경우는 틀렸지, 이게. 다음에서, 재결절차 안 거쳐도 그냥 이때는 이제, 보상금 증감소송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3번에서, 잔여지 수용 청구는 당해 공익사업에 공사 완료 전까지 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 청구권 행사 안 하면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성격 뭐야? 이게 제척기간.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요즘에 최근 판례 중에서 최근 문제 중에서 잔여지 수용 청구가 많이 나왔어, 문제가. 응? 그래서 잔여지 수용 청구 좀 잘 보세요, 나중에. 또 한 가지. 4번인데 그 4번에서 우리가 잔여지와 관련돼서 사업 시행자지?
사업 시행자한테는 수용 청구예요,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하는 거고, 자, 누구한테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잔여지 매수 청구했다고 해서 자, 이것을 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자, 수용 청구한 거 볼 수는 없다는 거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4번도 지금 몇 번 나왔었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을 수용 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2번. 자, 12번, 1번. 1번은 이제 옳겠지. 자, 13번. 자, 공익사업법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잔여지에 대해서 현실적 이용 상한 변경과 사용 가치, 자, 교환 가치 하락 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의 취득도 상득으로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보상해 줍니까? 해줄 필요 없습니까? 지금 이 손실이 지금 공익사업과 관계 없다는 거야, 지금. 공익사업과 관계 없으면 그때는 보상 대상 될 수 없겠지. 그치? 2번. 잔여지 수용 청구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인을 해야 되는 거고, 자,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할 수 없는 거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잔여지 수용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 시행자 해요? 수용 청구를? 자, 생각해봐. 자, 내 자녀지인데, 내 자녀지를 사가라 청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청구하겠지. 근데 그 자녀지 수용 청구는요, 이게 사업 시행자 하는 게 아니지. 응? 사업 시행자 그거 필요 없어. 뭐라 사가, 그거를. 그치? 사업 시행자가 합니까? 아니면 이제 수용 청구는 아까, 자, 토지 소유권자가. 자, 토지 소유권자 수용 청구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것 관련돼갖고, 근데, 자, 사업 시행자는 이제 관할 토지 수용인에 하고, 그 토지 소유권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한다?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하는 것은 수용 청구야, 매수 청구야? 예, 매수 청구지. 틀렸지, 지금? 자, 3번.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 등에 대한 물건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그 권리의 존속을 주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어? 할 수 있지. 봐봐. 만약에 땅이 있어. 그 땅이 있는데 은행이 저당권자야.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는 거야? 은행 돈 안 받아? 돈 안 받습니까? 은행도 돈 받아야 돼. 은행도 받아야 돼, 돈, 그렇죠? 자, 이제 은행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 나한테 저당권 있다면서 그 권리 존속 주할 수 있지. 돈 받으려면, 그렇지? 그 다음에 자, 4번에서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자, 이 매수 청구는 토지 수용위원회 잔여지, 자, 수용책을 전후할 수 있다. 이때 이제 보세요. 자, 토지 소유권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잔여지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이때 이 매수 청구는 자, 토지 수용인의 수용책을 전해했어야지. 그렇죠? 후에 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자, 사업 시행자한테 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책을 전해하는 겁니다. 얘는. 자, 4번 틀렸지, 지금. 자, 옳은 것은 어디겠어요? 1번. 자, 14번. 행정상 손실 보상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분리론과 경계론은 재산권 내용과 한계 설정과 공용침해를 보다 이제 합리적으로 구분하려는 이론이다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공용침해하고 한계 설정인데 그 사회적 제약하고 자, 공용침해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런 지문인 건데 분리론과 경계론 그런 이론입니다. 자,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자, 뭐 이론 시간을 많이 안 했었는데 자, 문제풀이 하니까 이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자, 너무 깊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리론과 경계론은요, 그냥, 자, 시험 나올 거거지만. 자, 시험 나올 거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안 나오냐, 나와요, 문제. 그래서, 자, 나왔고, 지금까지 이제, 뭐, 구급 문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잠깐 이제, 뭐, 시험 다가왔으니까, 원래 이제 이런 것은요, 그냥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하시면 돼요, 그냥.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 분리론과 경계론인데, 우리가 이제 헌법 가면, 그쵸? 자, 헌법 가면 헌법 제23조가 있어. 그것은 이제 여기서 1항과 이제 1항과 자, 2항, 자, 3항이지, 이렇게 3항. 3항이 있고, 자, 1항이지. 1항 뭡니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자, 내용과 한계는, 자, 누가 정한다? 법률이 정한다.
이렇게 있고, 자, 이번에서 재산권 행사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 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한다. 그치? 자, 이게 있고, 자, 사망이지. 사망 뭐야? 사망은 공공필요, 그쵸? 공공필요에 근거해서, 자, 재산권을 사용, 제한시켜.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공용침해. 그치? 자, 공용침해하고 및 보상은 누가 정해줘? 법률 정한다. 자, 정하고, 어떤 보상 해주라? 어떤 보상? 정당 보상, 그쵸? 정당한 보상 해주라. 이런 조문이 있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치?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판례가 뭐냐? 이 판례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야. 개발제한구역 판례. 응? 자, 개발제한구역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경계이론, 그쵸? 자, 경계이론 있어, 경계이론, 이렇게. 이게 있고, 요 경계이론이, 자,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이지, 이게. 자, 대법원 입장. 자, 독일 최고법원. 자, 이 판례가 이제 경계이론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자, 경계라고 해서 이거야, 그쵸? 자, 보세요, 여기. 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한다는 제약이 따른다고. 그치? 근데 요 이항까지는 보상액이 없어. 보상액이 없지. 그치? 그래서 뭐 하겠어, 이제. 요 이항까지가 사유의 제약이야. 응? 보상을 요하지 않는. 응? 공익 때문에. 자, 공익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되는 이게 사유의 제약인 거야. 여기까지 사유의 제약이지. 그치? 이항까지가. 근데 사망이지. 사망은 사문에 돈 주겠대. 돈 준다는 거지. 돈 주겠다. 그러니까 사망이 뭐겠어? 사망이 특별희생이겠지. 사망까지가 특별희생. 그치? 자, 사망은 자, 특별희생이겠죠. 그래서?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경계론인데, 경계론은 그런 거지. 경계론은 아까 이제 사회적 제약하고 경계, 특별희생은 이건 정도의 차이일 뿐이야. 그냥, 그렇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의 경계 안에 있어. 사회적 제약의 경계 안에 있으면 이때는 보상 못 해주겠다고. 응? 자, 우선 사회적 제약의 경계 안에 있지. 자, 사회적 제약의 경계 안에 있을 때는 굳이 안 해줍니다. 보상 안 해주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났어.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특별한 희생이 되겠지? 이때는 국가가 보상해주겠다. 그치?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그런 거야.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사회적 제약의 경계 안에 있다. 응? 사회적 제약 경계 안에,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이잖아. 자, 대법원 판례 뭐랍니까? 대법원 판례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하고 환경 보호한다는 공익보호지? 그 공익보호상 개발제한구역이 사회적 제약의 경계 벗어났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그렇죠? 사회적 제약의 경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보상 못 해주겠다는 거지. 못 해주겠다, 그렇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에서 자, 대법원 판례는 경계론. 자, 개발제한구역이 사회적 제약 경계 범위 안에 있다고. 그렇지?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사회적 제약 경계지. 이 경계 벗어나, 이렇게. 경계 벗어나잖아요? 경계 벗어나 어떻게 하라고? 경계를 벗어나면 특별성이니까 보상해주라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 보상해줘? 현금 보상이지? 금전 보상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전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이지? 돈 갖고 이제 존속보호야, 가치보장이야. 가치보장인 거지. 그래서 이제 금전 보상을 통해서 가치를 보상해주라. 금전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이야. 돈 주면 된다. 그렇지? 이런 거야, 지금. 경계론은. 그렇지?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분리론. 자, 얘는 뭐냐면, 분리론이라는 것은, 일단 얘는 이제, 자, 이 분리론은, 자, 대한민국,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이게. 우리 현재 입장, 독일 헌법재판소. 자, 독일 헌법재판소 입장도 분리론입니다.
그 과거에 7급 문제에서는 이걸 바꿨어. 어? 독일 연방 최고법원 재판, 최고법원 판례는 분리론이다. 그런 거야. 헌재가 분리론이야, 지금. 대한민국이든 헌재든, 일단 독일 헌재든 다 분리론이지.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그런 거야. 어? 다른 건데, 봐봐. 자,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배웠더니 좀 정확해질 텐데, 아까 이제 사회적 제약 있지. 사회적 제약이 있고, 여기 이제 특별한 예생이 있어, 이렇게. 근데, 경계로, 그쵸? 경계로 따르면, 자, 이 사회적 제약이잖아. 이 사회적 제약은 구제돼, 구제 안 돼요? 구제 안 되지. 그치? 근데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리론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응? 자, 분리론이잖아. 말 그대로 분리하라고. 분리하면 돼. 분리론. 응? 사회적 제약을 분리하라고. 분리해서, 아까 봐봐. 만약에 개발 제한 그 정해졌어. 갑은, 갑이 전답 갖고 있어요. 전답,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갑은 종전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있지. 참을 수 있지. 순환도 안 해있지. 그치? 이런 경우라면 국가가 보상해줘? 굳이 안 해줘, 이때는. 굳이 안 해줘. 그치? 그치만, 의리써, 나대지. 그치? 이런 것들이면. 종저 목적으로 쓸 수 없잖아. 그치? 참을 수 있어. 초과해. 초과하지. 순환도 초과하지. 그치? 이거 갖다가 판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어. 이걸, 자, 비례 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판례가. 이때는 이제 구제해줘, 구제 안 해줘? 구제해주지. 어떻게 해줘? 돈 주면 되지. 돈 주면 되지. 같이 보장해지. 아니라고. 돈 줬어, 여기는? 돈 줬어. 아니면 보상조항이 없는 법이 위헌이니까 보상조항을 만들라고 해서 보상조항 없는 법을 없애버렸어. 응? 아까 보세요. 여기 얘는 나대지인데 이런 경우까지 보상 조항을 두지 않는 게 위헌인 거라고. 이런 경우까지 보상 조항을 두지 않는 게 위헌이니까 돈 주라고 아니면 보상 조항을 두지 않은 법이 위헌이니까 위헌인 법을 제거시키라고. 위헌인 법을 제거하고 보상을 두라고. 보상을 두라고. 여기는 돈 주는 게 아니야.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금전 보장을 통한 가치 보장이 아니야. 금전 보장을 통한 가치 보장이 아니라 여기는 위헌적인 침해잖아. 위헌적인 침해 억제하는 거야. 위헌적인 침해를 억제해서 보상 조항을 두지 않은 법이 위헌이니까 보상도 두라고. 위헌적인 법을 없애라고 그냥. 그치? 뭔지 아시겠지? 위헌적 침해 억제하라고. 억제하고. 자, 그러니까 가치 보장인 거야? 아니면 이제 현 상태의 존속 보장인 거야? 존속 보장을 추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자, 존속 보장을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 분리로는 아까 사회적 제약을 분리하는 거야. 분리해서, 그러면 사회적 제약이 구제 안 되는 거야? 일부 구제할 수 있어. 일부 구제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자, 그래서 아까 보세요. 대법원 판례 입장이잖아. 아까 대법원은 뭐야?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가 대법원이 구제해서 구제 안 했어. 대법원은 개발 제한 구역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에 있어서 구제 못 해주겠다. 그렇지? 자, 이에 비해서 헌재 판례는 분리했잖아. 분리해서 이제 전답 비능은 종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하고 쓸 수 없는 거 다 분리했지. 그렇죠? 자, 분리한 다음에 종전 목적들을 쓸 수 없잖아. 이런 경우는 돈 줘라 아니면 이제 보상 조항이 없는 이 법이 위헌이다. 보상 조항이 없는 이 법이 위헌이니까 앞으로 뭐야? 보상 조항을 두라는 거야. 보상 조항을 둬서 이제 위헌적인 법을 없애라는 거지. 가치 보장인 거야. 위헌적 침해 억제. 위헌적 침해 억제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이런 거 있고 또 이거 생각해봐. 또 이제 2008년도 문제인데 이게 수용사 침해가 있어. 수용사 침해. 이 수용사라는 게 있는데 이 수용사가 뭐냐면 여기 이제 보세요. 공용침해. 이렇게 공용침해 있죠. 공용침해. 아까 공용침해하고 보상 둘 다 뭐가 있어야 돼?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공용침해하고 보상에 대해서 둘 다 법적 근거 있어. 둘 다 법의 근거 있다. 그렇지? 이런 법은 합헌인 법이야, 위헌인 법이야. 합헌인 법이지. 이 법의 근거에서 수용당했어, 갑이. 수용당했지? 그렇지? 이게 무슨 침해야? 이게 수용침해야.
수용침해 보상조항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 수용침해니까 이 보상의 법에 근거해서 돈 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야. 금전 보상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는 공용침해는 법에 근거 있어. 공용침해 근거 있는데 보상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예요. 근거 없어. 이렇게 보상대에서. 그렇지? 뭔지 아시겠지? 이 법에 근거해서 수용당했어, 지금. 요 침해지. 요 침해인데, 요 침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용침해는 보상 근거 있지. 얘는 지금 보상 근거 없지. 그렇지만 공용침해는 법에 근거 있지. 아, 그럼 이게 수용침해하고 딴판이야? 좀 유사해. 좀 유사하지. 수용유사침해. 수용유사침해. 그치? 이거,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경우는. 수용침해하고 유사하니까. 수용침해하고 유사하니까, 요 수용침해에 있는 보상조항을 유추해서 얘한테 돈 주라고. 뭘 주라고 지금? 유추해서 돈 주라고 돈 주라고 지금. 뭔지 아시겠죠? 자, 돈 주니까 어때? 돈 주니까 위헌적 침해 억제하는 거야? 돈 받으면 돼? 돈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용유사침해, 이 수용유사침해는 무엇하고 관계있어? 아까 수용유사침해는 지금 경계론과 관계 있는 거야? 분리론하고? 아까 경계론은 뭘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금전보상을 통 같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 수용유사침해가 얘가 이제 경계론과 관계 있는 거지. 관계 있는 거지, 이게. 분리론이 아니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여긴 지금 뭘 주는 거야? 수용당한 걸 침해하는 거야? 수용당한 것을 소송에서 지금 막는 거야? 그런 거야. 일단 수용당한 다음 도와주면 돼. 수용당한 다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는 어때? 여기는 아까. 여기는 위헌적 법을 없애는 거잖아. 위헌적인 법을 없애는 거니까 수용당한 다음 돈 주는 거야? 아니면 지금 침해 막는 거야, 지금? 위헌적인 침해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용유사 침해는 금전 보상을 통한 가치 보장과 관계에 있는 경계론 관계 있겠지,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2008년 문제. 2008년도 문제. 자, 이게 문제야. 수용유사 침해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경계론과 관계 있다. 응? 엄청 어려운 문제지. 그치? 뭔지 아시겠죠? 요까지가 시험 지문이에요. 요까지가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 그치? 하여튼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그래서 하여튼, 자, 대법 판례 어떤 입장이에요? 대법 판례는 어떤 입장? 경계론. 그치? 자, 이에 비해서 헌재 판례는? 분리론. 우리가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는 지금 14과목 문제는요,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냥. 그쵸? 안 나오고 그냥 이런 거 다 나왔는데, 뭐, 별로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요 경계론과 분리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하세요. 여기까지. 자, 다음 14번 2번 가면 헌법 23조 3항에서 보상은 법률이하되 정당 보상을 지급한다 나와 있어. 근데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법률 정하고 있지. 다음 3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렇지? 자, 일단 14번은 틀렸네. 답은 14번도 X. 왜 틀렸어요? 60일 바뀌었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수용재결이지? 수용재결을 거쳤으면 60일, 60일이고 이의재결 거치면 30일인데 지금은 이제 60일, 30일이 90일, 60일 바뀌었지. 자, 지금은 수용재결 받으면 며칠?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은 90일, 이의재결 거치면 60일 바뀌었어요, 이게. 자, 일단 답은 2번을, 3번을 틀렸습니다. 자, 4번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 보상에 세입자의 이의주 대책이 포함되고 있어? 포함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4번은 자, 틀렸죠. 자, 답은 4번이고, 자, 15번인데 좀 쉬었다 할게요.